예, 반갑습니다. 2부 5단원 14번째 시간입니다. 지구는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그리고 지구 바깥의 외권 이렇게 5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개의 구성요소 중에 바로 생물권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 이 생물권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인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자, 이 생명 시스템을 알려면 바로 세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세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자, 세포는 우리 그냥 눈으로는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작은데,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 인간 한 명에게는 60조개라는 굉장한 수의 세포가 모여서 바로 사람 한 명을 만들고 있을 정도로 세포는 굉장히 작으면서도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나 여러가지 동물들처럼 여러 개의 세포가 아니라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단세포 생물도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바로 아메바입니다. 아메바는 그 자신이 그냥 하나의 세포이면서 하나의 생물로서 살아가고 있죠. 자,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생물들은 바로 다세포 생물, 굉장히 많은 수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생물을 만드는 다세포 생물입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개, 고양이, 사자, 호랑이 모두 우리가 대부분 아는 동물들은 다세포 생물에 해당을 하고 있죠. 단세포 생물이든 다세포 생물이든 이렇게 생명체는요, 바로 이런 작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바로 하나의 개체라는 것인데, 이름을 가진 생명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개체는 이름을 가진 생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포가 모여서 우리가 아는 하나의 이름을 가진 생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세포도 똑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기능에 따라 이렇게 상피세포 또는 적혈구 또는 근육세포, 신경세포 등 굉장히 다양한 수의 세포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세포들이 모이게 되면 조직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대로 상피세포가 모이면 상피조직이 되고, 근육세포가 되면 근육조직이 되고, 신경세포가 모이면 신경조직, 적혈구랑 몇몇 세포들이 모이면 결합조직이 되는 것처럼 세포들이 모이면 그런 모임을 바로 조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여러가지 세포들이 모인 조직들이 또 모이게 되면 하나의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자, 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심장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간, 폐, 장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식물의 기관은 뭐 잎, 줄기, 꽃 이런 것들이 바로 식물의 기관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가지 기관들은 바로 조직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기관들이 모이게 되면 드디어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름을 가진 생명체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어느 생물이든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어느 생물이든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느 생물이든지 기관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포는 크게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나뉠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 바로 동물세포부터 볼 건데, 이것은 동물세포를 반으로 잘라 놓았을 때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동물세포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물세포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여기 커다란 구형의 물체는 바로 핵입니다. 세포는 대부분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핵에는 바로 유전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는데, 마치 우리 도시에서 치면 도시 중심에 있는 시청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도시 중심에서 도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 시청 같은 역할이 세포에서 핵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보이는 게 세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바로 세포막입니다. 이 세포막은요, 세포 속으로 들어올 물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들어올 물질과 들어오지 말아야 될 물질을 조절하는데, 역시 이것을 도시에 비유하자면 그 도시로 들어오기 위한 톨게이트
또는 검문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도시로 들어오기 위한 관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 다음에 잘 보이는 이 녀석들인데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조금 어려운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마치 도시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발전소에서 발생한 전기로 도시가 돌아가듯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한 에너지로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세포 주위에 점점점 박혀있는 것들이 리보솜이라는 것인데 리보솜에서는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을 합니다. 자, 역시 이것을 우리 도시로 비유해 보자면 우리 도시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공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듯이 리보솜에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생산을 합니다. 자, 동물세포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식물세포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둘을 비교해 보면 식물세포가 동물세포보다 다소 복잡하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대부분 동물세포와 비슷한 것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세포 역시 핵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 식물세포 주위에 세포막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존재하고 리보솜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물세포에는 없는데 식물세포에만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바로 가장 중요한 엽록체를 소개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엽록체는 식물이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인 광합성을 하는 곳입니다. 이 엽록체가 녹색이기 때문에 식물이 녹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가 세포 안에 들어있어서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식물은 특이하게도 세포막 바깥에 이렇게 커다란 벽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세포벽이라고 합니다. 매우 세포에서는 굉장히 단단한 벽에 해당하는 이 두꺼운 막은요, 세포의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죠. 선생님이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는 모두 소포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도시로 치면 차가 잘 다니는 도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